실습 6. 치수 및 문자 기입하기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기입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문자를 기입하는 방법, 그리고 다양한 옵션들을 설정을 해서 문자를 기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문자를 기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는 DT입니다. DT 스페이스. 첫 번째 점을 찍고 명령어 창을 보시면 문자의 시작점을 지정을 하라고 해요. 첫 번째 점을 찍고 두 번째 점은 직교 모드를 실행을 하고 F8번 문자의 높이를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문자의 높이 15 스페이스. 문자의 회전각도 지정 안 합니다. 스페이스. 그럼 지금부터 문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제 이름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 키를 누르게 되면 두 번째 줄이 입력이 되게 돼요. 그 다음 문자 작업을 완료를 하고 싶다면 컨트롤 엔터를 누르시면 돼요. 네, 간단하죠? 첫 번째 지점을 찍고 DT 첫 번째 점을 찍고 그리고 높이를 지정을 하고 높이를 지정을 할 때 마우스로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클릭, 높이, 클릭. 각도 지정 안 하고 문자 입력. 작업 완료, 컨트롤 엔터. 문자를 아주 간단하게 입력을 할 때 이 DT 기능을 사용을 합니다. 여러 줄의 문자를 작성을 하고 다양한 옵션들을 설정을 해서 문자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콘은 주석 도구 모음 창에 있는 A, 가장 아래쪽에 그리기 도구 모음에 있는 가장 아래쪽에 있는 A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단축키는 T입니다. T 스페이스. 명령어 창을 보시면 첫 번째 구석을 지정을 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구석 클릭, 그 다음 반대 구석 클릭. DT 기능과는 다르게 영역을 만들어서 문자를 기입을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REC 스페이스 첫 번째 점 클릭, 그 다음에 40,15 스페이스. 이 영역 안에 문자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단축키 T 스페이스. 첫 번째 지점 클릭, 두 번째 지점 클릭. 문자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위쪽에 도구 모음 창을 그대로 쓰시는 분들은 문자를 입력을 하고 정렬 기능, 그 다음 문자의 간격, 문자의 폭, 그리고 문자의 크기 등을 설정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기호도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오토캐드 클래식 버전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위에 있는 도구 모음 창들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토캐드 클래식 버전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 스페이스 첫 번째 구석 지정 클릭, 두 번째 구석 클릭. 상위 버전부터는 다양한 옵션을 설정을 할 수 있는 도구 막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구 막대를 표시를 해 보도록 할게요. T 스페이스 영역 설정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편집기 설정, 도구 막대 표시. 그럼 다양한 설정을 할 수 있는 도구 막대를 표시를 했고 이 상태에서 문자를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글자의 크기를 조금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의 크기를 줄일 때에는 이 크기 값을 줄이더라도 문자의 크기가 줄어들지가 않아요. 이럴 경우에는 문자를 전체 다 드래그를 하거나 컨트롤 A를 누르시면 문자가 전체 다 선택이 됩니다. 그럼 이때 크기를 줄여주시면 돼요. 그 다음
문자가 양옆으로 위아래로 중간 중심에 오도록 설정을 하고, 기호를 넣는다면 여기에서 원하시는 기호를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 기호를 넣을 때 오른쪽에 보시면 %%C라고 되어 있어요. 문자를 입력을 할 때 %%C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기호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다 선택을 해서 문자를 기울일 수도 있고 문자의 간격을 늘리거나 좁힐 수가 있고 문자의 폭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또는 키보드로 사용하실 거면 컨트롤 엔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러한 영역들에 문자를 기입을 하려고 해요. 우선 복사 기능을 배우신 분들은 문자를 복사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서 문자를 입력을 할 거예요. 근데 이 문자를 가운데로 정렬을 하고 싶다면 이런 그립점이라고 합니다. 파란색 점을, 이런 그립점들을 늘리거나 줄여서 가운데로 맞춰주겠죠. 근데 이 그립점을 설정을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가운데 위치로 만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립점 형태가 영역을 지정을 해주는 그런 그립점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문자를 입력하는 기능으로 일일이 하나하나씩 또 문자를 기입을 하고 크기를 변경을 하고 각 설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매우 번거롭습니다. 작업의 효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각각 다른 간격의 문자를 기입을 하되 설정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가운데로 배치를 할 수 있을까? 동적 열 그리고 열 없음이라는 기능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문자를 더블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지금 현재 이 그립점의 상태는 동적 열이에요. 열 없음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열 없음. 그 다음 확인. 네, 그럼 그립점의 형태가 변경이 됐습니다. 문자의 영역을 나타내는 그런 점들로 변경이 됐어요. 그럼 이런 그립점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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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복사를 하는 거예요. 복사를 해서 이러한 그립점들을 간단하게만 늘려주게 되면 우리가 설정을 했던 문자의 옵션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편하게 수정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편하게 수정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제가 방금 복사 기능을 보여드렸는데 복사 기능은 실습 13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기입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수를 기입을 할 때에는 선형 오른쪽에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요. 오토캐드 클래식 버전에서 도구 모음 창을 쓰시는 분들은 여기에 치수 도구 모음들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선형 치수. 선형 치수의 단축키는 DLI입니다. 이 단축키를 외우실 때에는 딤이라는 치수, 리니어라는 선형, 앞 글자를 따서 딤의 앞 글자, 그리고 리니어의 두 글자, 그래서 DLA가 단축키가 됩니다. 대각선 치수도 마찬가지예요. 네, 딤의 첫 글자, 그리고 얼라인드의 앞에 두 글자를 합쳐서 DAL. 모든 치수의 단축키가 동일한 방식으로 지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치수 기입하는 단축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아서 외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아이콘을 그대로 활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각형을 하나 그리도록 할게요. REC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점은 30, 20 선형 치수 DLI 스페이스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점 클릭, 세 번째 점 원하는 위치 클릭. 다시 한 번 더 DLI 스페이스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점 클릭, 세 번째 점 원하는 위치 클릭. 다시 한 번 더 DLI 스페이스. 이번에는 그 점들을 찍지 않고 객체를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괄호 안에 객체가 있으니까 바로 스페이스. 객체를 선택을 하고 원하는 위치 클릭. 각 점들을 찍지 않고 객체를 선택을 해서 치수를 기입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대각선 치수. 저와 동일한 형태로 삼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 스페이스 30 L 스페이스 30 스페이스. 두 번째 단축키는 DAL. 첫 번째 점 찍고 두 번째 점 찍고 원하는 위치 클릭. 선형 치수와 매우 유사하죠. 마찬가지로 DAL 스페이스를 바로 누르게 되면 객체 선택 옵션이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객체 선택하고 원하는 위치 클릭. 네, 반지름 치수 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원 반지름 20짜리. 아이콘은 이렇게 화살표가 반이 잘려져 있는 이 아이콘. 단축키는 DRA 스페이스. 원 클릭하고 원하는 위치 문자를 바깥에 둘지 안쪽에 둘지 마우스로 원하는 위치 놓으신 다음에 클릭. 다시 한 번 더 DRA 스페이스. 원 클릭 원하는 위치 클릭. 똑같이 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옵션을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C 스페이스 중심점 클릭, 그리고 옵션 D 스페이스. 지름값 40 스페이스. 네, 지름 치수는 양옆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는. 단축키는 DDI 스페이스. 원 선택 원하는 위치 클릭. 다시 한 번 더 DDI 스페이스. 원 선택 원하는 위치 클릭. 임의의 크기로 직선을 2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F8번 직교 해제하고 각도 치수. 네, 똑같은 아이콘의 형태죠. DAN 스페이스. 첫 번째 선 클릭, 두 번째 선 클릭, 원하는 위치 클릭. 다시 한 번 더 DAN. 단축키를 외우면 아주 좋겠지만 외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콘을 숙지를 해서 아이콘을 주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선 클릭, 두 번째 선 클릭, 원하는 위치 클릭. 신속치수입니다. 저와 동일한 크기로 도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 신속치수의 아이콘은 이렇게 번개 모양이 되어 있는 이 아이콘. 단축키는 QD입니다. 하위 버전에서는 이 QD 단축키가 입력이 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QDIM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아이콘을 사용을 하시거나. 그러면 명령창을 보도록 할게요. 치수를 기입할 형상을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형상을 선택을 할 때 오른쪽 첫 번째 클릭, 왼쪽 두 번째 클릭, 영역을 만들어서 초록색 영역을 만들어서 객체를 선택을 하고 선택 완료 스페이스. 내가 원하는 위치 지정을 해주시고 클릭. 다시 한 번 더 QD 스페이스. 객체 선택하고 선택 완료 스페이스. 내가 원하는 위치 클릭. 다시 한 번 더 QD 스페이스. 객체를 따로따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클릭, 그리고 선택 완료 스페이스. 원하는 위치 마우스 클릭.
네, 그 다음 기준선 치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네, 저랑 똑같이 네, 기준선 치수. 기준선 치수를 기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형 치수, 기준이 되는 선형 치수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선형 치수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아이콘은 가장 위에 있는 단축키는 DLI 스페이스. 첫 번째 점 찍고 두 번째 점 찍고 원하는 위치 클릭. 이 상태에서 기준선 치수 기입을 해보겠습니다. 단축키는 DBA입니다. 아이콘은 여기에 두 개가 겹쳐져 있는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DBA 스페이스. 네, 이 기준선 치수를 입력을 하게 되면 바로 기준선, 처음에 기입을 했었던 이 치수가 기준선이 되어서 첫 번째 클릭한 이 치수 보조선이 기준선이 되어서 기준선 치수들을 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준선 치수의 간격은 치수 스타일 관리자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기준선 간격을 따르게 됩니다. 이 치수 스타일 수정하는 것은 추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제가 방금 지우기 기능을 썼어요. 이 스페이스 치수를 지웠습니다. 아까의 선형 치수, 기준선 치수가 그대로 남아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DBA를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기준선 치수 DBA. 명령어 창을 보시면 처음에 그렸었던 선형 치수의 이 치수 보조선, 기준선을 인식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우리가 지우기 기능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오토캐드는 치수를 기입을 한지 몰라요. 그래서 기준이 될 만한 치수를 지금 선택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방금 지우기 기능을 썼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기준이 되는 치수를 선택을 할 때 기준이 되는 선, 치수 보조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을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클릭. 그럼 오른쪽 치수 보조선이 기준선이 되어서 기준선 치수를 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연속 치수. 네, 이번엔 연속 치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셨던 객체, 도형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만 지워주시고요. 네, 연속 치수의 아이콘은 치수가 양옆으로 늘어져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단축키는 DCO입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기준이 되는 치수가 있어야 돼요. 선형 치수를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클릭. 단축키 DCO 스페이스. 그럼 처음에 그렸던 선형 치수가 기준 치수가 되어서 내가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러한 연속 치수를 반복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연속 치수의 형태를 잘 보시면 저희가 아까 신속 치수에서 작성했던 치수와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어렵게 연속 치수를 그리지 마시고 QD 기능으로 객체를 선택을 하고 신속 치수를 기입을 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하겠죠. 네, 그 다음 신속 지시선입니다. 네, 단축키를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LE 스페이스. 아주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점 클릭, F8번 직교 해제하고 30도 또는 45도, 60도로 지시선의 각도를 지정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보기 좋게끔만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 클릭. 명령어 창을 보시면 다음 점을 지정을 하라고 해요. 다음 점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스페이스. 문자의 폭도 지정 안 합니다. 스페이스. 문자를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주석 문자의 첫 번째 행을 입력을 하라고 하죠. %%C 그리고 30 그리고 엔터. 다음 행 입력 안 합니다. 엔터. 네,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LE 스페이스.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점 클릭. 세 번째 점도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점 직교 설정하고 마우스로 클릭. 문자의 폭 지정합니다. 엔터. 문자의 첫 번째 행을 입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C 30 엔터. 다음 행 입력을 해 볼게요. A 엔터. 다음 행 입력을 하지 않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작업 완료.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리고 세 번째 점까지 찍게 되면 지시선의 길이가 훨씬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줄까지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문자가 연속적으로 다음 줄에 기입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속 지시선을 기입을 할 때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리고 다음 점 지정 안 합니다. 엔터. 문자의 폭도 지정 안 합니다. 엔터. 우리가 문자를 입력을 할 때에는 문자에 대한 옵션들을 설정을 할 수가 없었죠. 이 상태에서 괄호를 보시면 여러 줄 문자 옵션이 나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엔터키나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문자를 입력을 하고 문자를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이 도구막대가 표시가 되게 돼요. 그럼 조금 더 다양한 설정을 이용을 해서 문자를 기입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음 확인. 그럼 동영상 강의를 잠시만 멈춰 주시고 약 5분 동안 교재를 활용을 해서 각 기능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능들에 대해서 모두 이해를 했다면 교재를 활용을 해서 도면을 그리시고 여러분들의 응용력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실습 6 치수 및 문자 기입하기 진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